이번엔 10번째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부 금월이 지목이 뭐냐면 전으로 돼 있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니 요 땅인데 여기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개인주택인데 상당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잘 지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가서 봤더니 앞에 여기 공장, 이 공장에서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고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을 안 해준다 그랬죠.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땅이 몇 평이죠? 500평이죠. 처인구 포고읍이면은 제 집에서 차로 한 1,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가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인데, 120만원씩의 공장이 거래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싸면은 100만원에 거래되고 일반적으로 120, 대지 공장인지 창고는 120만원, 전이면 100만원이야. 그러면 500평이라 그러면 100만원씩으로 간다 그러면 5억이고 120만원씩 하면 6억인 건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6,800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낙찰 받으면 세금 내고도 한 1억 5천을 번다는 거는 빤히 보이는데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 제출 요구 이렇게 돼 있죠. 농지취득 제출 요구. 한만 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공사진도 보고 뭐 다 보다가 한만 봐도 이게 집이 봤더니 88년도에 집을 줬더구만. 농지증을 해줄 자신이 없다가 오다가 내가 이게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 낙찰을 받기 10여 년 전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경매로 샀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게 포고읍 사무실을 들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담당자한테 가서 자,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있더라. 무허가 건물 내가 항공사진이 봤더니 88년도에서부터는 항공사진이 나오는데 그 이제는 안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먼저 사람이 이거를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해줬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아마 항공사진에는 없어도 재산세 내는 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그 농지증 담당자 중에서 제일 친절한 담당자야. 그분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드니 그래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더니 갔다 오더니 아이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요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때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을 텐데 그거 말고는 없을 텐데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나? 근데 아직까지 원상복구 안 시켰나? 이런 의미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잘 아시네요. 원상복구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농지증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른 담당자들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원상복구해서 건물을 허뭅니까? 안 됩니다. 했었는데 얘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써서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 제출했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낙찰을 받아오는 이게 사무실 쓰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 건물 주인은 건물을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을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건물은 법정 상권이 인정이 되는 건물이에요, 보면은. 제가 이 건물을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여기 보니까 격리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 격리분한테다가 여기 사장님 좀, 회사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가고 안 계시네요. 그래갖고, 그럼 내가 오면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연락을 한번 주세요.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사장한테 만나서 이 땅을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미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경매로 나온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미. 그래갖고 낙찰을 받으면은 어떻게 얘기하겠다고 준비를 다 했나 봐. 내가 가서 낙찰 받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 앞에 이 공장에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고, 이 뒤에 있는 건물 주인하고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제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땅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 주인이 아니니까 당신이 나한테다가 건물 철거하라 마라 할 이유도 없고, 나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지 내가 건물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었더니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더만. 만나자 그러더라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거 어떻게 낙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 받았다 했더니 이게 경매 한 번 더 떨어지면 자기네가 다시 낙찰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랬는데, 이거 건물 법정 상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물 사면 되죠. 그래요? 건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근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감정평가에 있지 않았는데, 이 감정평가에 보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이 건물의 감정가격이 7천 원 돼 있어요. 7천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이게 처음부터 법정상권 인정되는 거 알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 건물 좀 물어줘야 된다, 돈 주고 내보내고 사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해갖고 제가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3천만 원. 그랬더니 3천만 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을 냈습니다. 이거를 소장을 냈죠. 건축주거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건물 임차인하고 둘 다 건물 주인에게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너희들 나가고 이게 너희들도 위에는 땅을 인도하고 나가라 하고, 건물 주인과 피고, 다시 말하면 거기서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을 둘 다로 상대로 해갖고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냈더니 여기 이문교라는 사람한테서, 이 건물 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경매로 팔아서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가 한 4천만 원 나왔으니까 양도소득세만 자기한테 내주면 자기가 건물 주겠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렇게 하자. 4천만 원 주마. 1,000만 원 더 달라니까 1,000만 원 더 주마. 그 대신에 건물 주인하고 지금 사무실 같이 쓰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자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건물 주인하고 그 공장하고 저하고 넷이서 같이 만들어서 계약서를 쓰고,
그 자리에서 4천만 원 주고 건물을 우리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현재 여기 공장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주인은 이제 나가라고 얘기했고, 샀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얘기했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자, 당신이 지금 130만 원씩 주고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건물을 샀습니다. 계속해서 130만 원씩 내고 쓰실 겁니까? 나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나가주시고 나갈 때까지는 130만 원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갔죠. 안 나갔기 때문에 소장은 그대로 해가지고 뭐해?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데, 이게 물론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문 받은 것이 이 공장 주인한테다가 가갖고 판결이 이렇게 났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나가겠다고 해갖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났더니 이런 연락이 왔어요. 보면 귀하께서 우리 금월이에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하여 제출한 복구계약서 2006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느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너희들이 처음 썼던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원상복구해라. 그래서 우리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답변서를 뭐냐면 금월이 그의 기후들에게 불법 청구 농지천을 약속하고 임의경매 낙찰 자격만 받고 토지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건축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불법 건축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허물고 토지를 명도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소장을 내는 것이 있어서 이 소장하고 답변서를 같이 냈습니다. 내고 났더니 기다리더라. 이제 우리가 철거하라는 소장을 내놔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읍섬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합의를 봐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나고 났더니 읍섬에서 연락이 왔어. 농지층 담당자한테서 한번 보자고. 갔더니 이번에 보니까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서 판결 나갔더만요. 근데 제가 집을 한번 가봤더니 집이 상당히 좋더구만요. 내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먼저의 농지정에 해주던 남자는 밑에 직원이었고, 거기에 농지 담당자가 여자가 책임자더라고요. 책임자는 좀 경력이 많아서 다 알더라고. 제가 판결이 난 걸 보고 한번 가봤더니 집이 허물기는 아까울 만큼 참 좋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청에 전화를 해서 이걸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철거해도 되지만은 양성화를 시켜서 합법적 건물로 만들면 그것이 원상복구나 마찬가지니까 알아서 그냥 철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집이 아까우면 양성화를 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때 그 농지 담당자가 저한테다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았는데, 그때 그 담당자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원상복구가 철거하라는 뜻만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낙찰 받은 사람에게 양성화 시키려고 그랬더니 양성화를 하는데 이것이 500평이잖아요. 그럼 16만 5천 원이 농지 전용 부담금만 9천만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보고 교수님, 제가 거기다가 농지 전용 부담금 9천만 원을 또 넣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허물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이거든. 그거 허무는 거 저가 이틀입니다. 허뭅니다. 제가 허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싹 다 허물고 나니까 그 뒤에 공장에서 터가 좁으니까 그 뒷공장에서, 앞에 공장이 아니라 뒷공장에서 샀어요. 뒷공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 팔고 빠져나왔던 겁니다. 아까 법정지상권이 있는데도 그 기존의 그 소유자한테 철거하라는 그런 소송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지조와 철거하라고 그러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는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나한테 팔아서 우리가 건물을 사버렸잖아. 일단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송을 내놓고 자기가 보면은 자기 다 생각해 봐봐. 자기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걔네들한테다가 120만 원 받는 거고 우리한테 지조리 줘야 되는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8, 90만 원 줘야 되다 보면 한 받고 돈 주고 안 나가고 버텨봐야 한 2, 30만 원밖에 마진 남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소송을 하면 또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 그러면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에 2, 30만 원씩 차이 나는 것을 나한테다가 주는 거는 뭐 100만 원 주고 지내니까 130만 원 받아 30만 원 가지고 변호사 비용 하려면 2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소장을 냈더니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가겠다. 하긴 그냥 그럼 우리가 사버리자. 그래서 사버린 거고, 우리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우리 이름으로 바꿨으니까 그 비용에서 집 산 것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각이 포함되니까 양도소득세를 또 그만큼 덜 내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천 주고 샀어도 우리로서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양도소득세 나갈 거에서 50%를 그쪽으로 제했으니까 한 2천만 원 더 내보내고 우리는 끝난 거죠. 뭐. 내용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11번째 보면은 이번에는 영농여권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 이것이 보면 1억짜리가 3,500까지 떨어졌죠. 경기도 가평군 산악면 해공리에 보면 떨어졌는데, 이게 보면 매각 받아갖고 낙찰 받아서 끝났죠. 끝났다는 얘기는 불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농지증을 해줬다는 얘기죠. 농지증을 해주는 게 왜 해줬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여기는 뭘로 돼 있죠? 보면 여기 뭘로 돼 있죠? 영농여권 분리농지죠.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뭐 하는 거죠?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농지증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농지 민원 사례지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금을 신청하며 그 증명을 발급한 후에 영농여권 소유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농사를 안 져도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목이 뭐죠? 전이죠. 전인데 여기에 보면 지목인데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처럼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이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소송을 했습니다. 매각 결정 연기 신청하고 소송을 냈더니 이것도 소송을 하는 중에 이 강제 경매 이거 낸 거를 어떻게 한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취하를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도 또 뭐야? 기각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담당자들이 일부러 농지적으로 안 해주고 소송을 하게끔 만드는 소송하는 동안에 빚을 갚아버리고 취하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우리가 매각 허가기일 연지 신청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 담당자도 우리가 소장을 제비했죠. 여기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답변서를 소장에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냥 취하시켜 버리는 게 그럼 시간 끌어서 취하시게끔 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보도자료 나온 건데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제가 이게 경험이 적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영농여건 분리농지인데 농지적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지민원 사례집 들고 바로 감사과 가는 거야. 여기 보면 농지민원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기양도 해주게끔 돼 있는데 안 해준다. 해가지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보면. 열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뭐로 나와 있죠? 주택으로 나와 있죠. 주택으로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뭐예요? 두 필지가 하나는 전이고 답으로 돼 있죠. 전 답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건물도 포함으로 돼 있죠. 건축물 관리장은 없지만은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낙찰받은 수강자한테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보여주고 농지증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받아라 그랬는데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어요. 농지증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건축물 관리장 갖고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왔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이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건물을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이 준공나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야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냐. 그러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얘기는 니들이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따졌더니 자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 미발급. 기하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미발급 하원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미발급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려해야 된다는 건 미발급이라고 한 겁니다. 보면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허가를 내지 않고 내가 불허가를 낸 거야. 불허가를 냈잖아요. 이게 불허가. 여기 불허가를 냈죠. 그래서 내가 아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했는데 왜 불허가가 났느냐 했더니 이 담당 공무원은 원래 처음서부터 이거는 경매를 진행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는 걸로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간다? 다시 한다. 이렇게 해갖고 불허가를 내놓고 신건으로 새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불허가 나면 제도는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은 조건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연문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은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고 불허가가 난 겁니다. 불허가 나서 왜 불허가 났느냐 소송을 했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땅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불허가를 내고 처음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는 것으로 새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시 항고했는데도 졌어요. 자, 이것도 또 특이한 경우입니다. 14번째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만성동 100번지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7,800에) 이렇게 파트에서 뭐 보면은 낙찰 받았죠. 근데 여기 또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여기 뭐야? 불허가 받았죠. 자 보십시오. 이것은 요 한 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만성동 100번지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만성동 100번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서 이게 만성동 100번지인데 건축물 관리장을 보면 자 보십시오. 660제곱미터죠. 만성동 100번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죠.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 건물을 지은 거 가지고 여기를 지목 변경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이 땅은 넓은 땅이거든요. 전부 다가 넓은 땅인데 200평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으니까 신청을 하면은 요렇게 잘라 가지고 요만큼은 대지, 요거는 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분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지금 지분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제가 농지증을 해달라고 갔더니 제가 간 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한테 가서 농지증을 받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미발급하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사유. 신장 대상 농지 전체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현수자인 이 누구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해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이용해가 불가능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이거를 그대로 갖다 주면 입찰부지금 뛰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거를 나한테 문자로 보낸 걸 보고 농지를 갖다 주지 말고 중단해라.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담당자에다가 이거는 건물이 200평이 있으니까 200평 있는 부분 우리 낙찰 받았으면 건물이 있는 200평이고 나머지는 농지는 농지 쪽에 우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농지 쪽 안 해준 게 잘못된 게 아니냐. 무조건 못 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양주시 2층에 감사과 갔습니다. 감사과를 가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물 지분이고 농지 지분으로 낙찰받는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랬더니 감사과에서 그 담당자 올라오라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안 해준다 그랬는데 담당자의 책임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항상 보면 감사과 지원이 그래요. 민원인 먼저 얘기하십시오. 그럼 얘기하면 전부 다 땅에 600평의 농지에다가 200평을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분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평은 대지고 400평은 농지인데 거기에 6분의 1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건물이 있는 부분도 6분의 1이고 땅 있는 부분도 6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못 해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감사과 직원이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라 그러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지목 변경을 하고 건물과 땅을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당연히 건물에 있는 땅의 6분의 1, 건물이 없는 땅에 6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은 것이지 어딘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농지증 해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시겠습니다. 해갖고 농지증을 다시 발급받은 겁니다.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 취득의 대상에 상 주택이 등재되어 있어 허가자가 지목을 대기지로 변경하지 않은 상으로 판단되어 전체 면적 중 주택 허가를 받은 606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갖다 줬는데 또 불어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농지증 대상이 아닌데 농지증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불합리하게 경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불허가를 냈고 매각 불허가 결정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고 일부는 농지증이 필요하고 일부는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는데 일부러 농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갖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불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다시 일부는 농지로 만들었고 일부는 아닌 걸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경매로 진행해서 낙찰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논상거나 이거나 거기에 있는 그 담당자하고 조금 가깝다 보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불허가를 내놓고 다시 신건으로 새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 난 겁니다. 즉시 항고했는데 또 졌습니다. 이거는. 자, 이번에 15번째 겁니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의 지목이 뭐죠? 답으로 되어 있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면
답으로 돼 있고 단독주택 제외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라는 조건이 없이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불법 건물이 있는데도 여기 보시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으세요? 지목으로 담으로 돼 있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이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는 걸로 진행되다 보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려고 대신면 담당자한테 가서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매신면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농지증 없이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양성화 시키겠다 했더니 양성화 시키는 거에서 답변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은 건축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 경우 대신면 보통리 3-2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방법 신청 방법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이 있고 건축 신고 이후는 다시 말하면 2006년 5월 이후는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으로 하고 2006년 이후는 건축 신고해서 이행강제 낙증하고 건축 시기는 항공사진을 제하여 객관적 자료를 증빙해야 함. 공통서류, 신청서, 농지 전형 신고, 현황 측량 성과도, 평면도 배치도, 상하수도 영수증 또는 지하철 준공서, 오수 처리, 배수 설비 확인서, 부설 주차장 카드, 가스 완성정, 도로 명주 가서, 건축물 소유 증빙 필주,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물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공통 서류 제출 서류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제출한 서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의 건축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를 양성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언제냐면은 날짜가 이게 언제냐면은 2016년도죠. 이 이후에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통 서류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은 구조계산서가 들어갑니다. 구조계산서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쯤의 집은 구조계산서를 와서 담당자가 해줄 수가 있겠지만은 아주 구조계산을 할 수 없는 옛날 허물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양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16번째입니다. 이것도 지목이 뭐죠? 전으로 돼 있죠. 여기 몇 페이지 나면은 지금 288페이지에 보시면은 용인의 맹리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매를 진행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하라는 조건이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이 대신면 거나 이용인 거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고 조건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없이 그냥 낙찰을 받아서 그대로 등기 이전하게끔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중에 제가 예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은 행정소송 실전 사례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이거를 기회로 해서 전부 다 행정소송하면 이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판결 난 이유입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 부분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며 원고들의 신청을 받은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매로 낙찰을 받기도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했는데 내가 잔금을 내기 전에 내가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냐.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을 시작하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고. 핵심이 이겁니다. 자, 294페이지 보십시오. 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토지를 낙찰을 받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자는 위 토지를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하므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률상 불하는 것인 것과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 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한다면 이 내용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이 얘기를 원하면 내가 매매를 원할 때는 내가 팔기 위해서 내 농지에 불법이 있는 걸 내가 고치겠지만은 경매로 진행되는 것은 나는 팔기 싫은데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죠. 보면 따라서 내 농지가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여태까지는 불법 건물이 없다가 얼른 내가 불법 건물 하나 지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농지를 가지고 환가할 수가 없잖아요. 채무를 해소할 수 없는 점이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 취득 자유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사에는 적법한 걸 없다.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 행정 조치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미리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판결문이 있는 걸 보고 이 이후에 농지증을 우리가 해달라고 했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신청해서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전부 다 행정소송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겁니다. 보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공면에 갖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해서 이것이 2억에 시작이 됐는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3,600까지 떨어졌죠.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세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절대로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도 이거 농지증을 안 해준다니까 원상복구 시킬 각오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현황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하나는 797평이고 요 앞에 땅은 9-1이죠. 요게 9-1이죠. 요 9-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분만큼을 요 도로를 쓰고 있는 거가 가치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져 있냐면 뭐가 건물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가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건물인데 제가 여기 현장 답사를 해봤더니 이 무허가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 아니고 금방 허물허물하게 너무 허물허물하게 져서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 받는 사람들에게 이 집에 미련 갖지 말고 건물 주인에게 그냥 철거해가끔 해라. 그리고 이 건물 없애버리는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죠?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썼죠? 농업 경영 계획서 썼죠? 근데 가액 공매에서 뭐라고 나왔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민원서류 반려 및 대안 통보를 알려드립니다. 반려 사유. 농지로 복구한 뒤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해야 함. 그러니까 현재 일부가 농지에 불법으로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 줄 알고 바로 소장을 냈죠.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된 농지나 불법으로 행질병 또는 불법 건축이 있어 농업경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부할 수 없음. 매각 허가 기일 연기 신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장을 냈더니 이 논산시에서 법무법인 충청이라는 변호사를 사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대 서면을 준비 서면을 자기들이 다시 또 냈습니다.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건물 소유자와 하부인은 물론이고 소송 행정처분도 불가능한 상황하지만 우리가 잔금을 다 내고 원고가 토지권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원상 복구하든가 건물 소유가 협의된 사항을 제출하라는 의무 없는 자에게 의무를 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업 경영계획의 실현 불가능해서 토지의 거리까지 약 35km이며 내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 남편과 함께 조용수 영농에 전적으로 매달릴 예정이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원상 복구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 복구할 수 있고 농사를 짓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더니 여기 이게 없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먼저 본 거가 돼서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보면 판결이 교재에 보면 판결이 있죠. 맨 뒤에
판결문 났죠? 예, 판결문 났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이 교재 자체가 옛날 교재가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면서 발급 받아서 현재까지는 판결 받아서 제출하고 현재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하고 나가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분이 6분의 1밖에 없는. 아까 지분 아니었어요? 지분이죠. 집은 우리가 산 게 아니니까. 아니 지분 경매. 예. 이거는 지분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도로만 지분으로 나고 나머지 땅은 지분인 거죠. 도로를 쓰는 것만 지분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현황을 쓰고 있으니까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전부 다고 한 필지는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만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억 얼마짜리를 지금 한 5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가격은 상당히 싸게 잘 산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그 토지 개발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토지 개발 1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개발 2고, 그 다음에 도로고.